노도부대 보병 제2사단 이야기 13. 제17연대 이야기 1. 6.25 전쟁 발발과 옹진반도 전투. 첫 번째, 재창설된 제2사단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앞으로 제2사단의 기간연대가 될 제17연대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6본 직할연대로 창설되었습니다. 초대 연대장의 이름은 기록이 없고 6.25 개전 당시는 백인엽 대령이 연대장이었습니다. 제17연대 출신 중에는 백인엽 대령이 초대 연대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신데, 초창기 한국군의 편제 변경과 지휘관들의 인사이동이 잦았던 것을 생각하면 백인엽 대령이 1년 7개월이나 계속 재직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혹 창설 장소와 초대 연대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시면 차후 수정하겠습니다. 창설 이후 제17연대는 수도경비사단에 일시 배속되기도 했지만 다시 6본 직할 독립연대로 배속되어 옹진반도 사수 임무를 맡고 있다가 6.25 전쟁을 맡게 됩니다. 이후 전쟁 기간 동안 많은 전투를 치렀고 1950년 11월 17일 제2사단이 재창설될 때 기간연대로 배속되었습니다. 2020년 보병 제2사단이 신속대응사단으로 임무 변경되면서 제17연대는 제12보병사단으로 배속되었고 2020년 12월 1일부로 제17보병여단으로 승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대의 별칭은 쌍호부대입니다. 여기서는 제2사단에 배속되기 이전 제17연대의 역사와 전투 기록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명칭도 제17연대로 통일하겠습니다. 1948년 11월 20일 6본 직할부대로 창설된 제17연대는 수도경비사단에 일시 배속되었다가 1949년 8월 다시 독립연대가 되어 제18연대가 지키고 있던 옹진반도 방어 임무를 교대하여 맡게 됩니다. 옹진반도는 38도선에 의해 남한 땅이 되었지만 육지를 통해서 왕래하려면 북한 땅을 통과해야 하므로 오직 백기를 통해서만 오갈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방어라인도 40여 킬로미터나 되어 한 개 연대 규모로는 섹터 범위가 커서 방어가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제17연대는 제1대대를 서부지역에, 제3대대를 동부지역 전방에 배치하고 제2대대를 예비대로 운용했습니다. 당시 이곳 병력은 군과 경찰을 합쳐 3,600여 명 정도였습니다. 이에 비해 북한군은 38경비 제3여단과 제6사단 제14연대, 그리고 제203전차여단 휘하 1개 전차중대 등 총병력 15,000명의 T-34전차 10여 대 및 다수의 자주포와 장갑차를 보유하고 옹진반도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옹진반도는 6.25 이전부터 크고 작은 북한의 도발이 잦은 곳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대는 자체적인 방어 및 철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제1호 작전, 38선상에서 국지적인 소규모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적에게 최대한의 손실을 내게 하면서 분계선을 고수한다. 제2호 작전, 적이 국부적으로 38선 이남으로 침범할 경우에는 적에게 최대한의 타격을 가하면서 증원부대가 도착할 때까지 주저항선을 지탱한다. 제3호 작전, 적이 전면적인 남침을 전개할 경우에는 적에게 최대한의 출혈을 강요한 다음 해군의 지원을 받아 해상으로 철수한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서류상 작성된 것으로 이항 사망에 적시된 증원군이나 철수 시 동원할 선박 등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계획이 상급부대와 협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만일의 사태가 일어나면 부포항을 이용하여 후퇴한다는 정도만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6.25 직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이 있으리라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공사시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날은 이른 아침부터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정각에 갑자기 붉은 조명탄이 새벽 하늘에 포물선을 그리면서 발사됨과 동시에 이를 신호로 북한군은 38선 북쪽에 미리 만들어 놓은 포병진지에서 각종 화포로 포격하기 시작했고 포탄들이 국군 방어선을 강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북한군의 공격 준비 사격이었고 30분 후에는 포격이
일선진지에서 앞으로 더 전진하면서 뒤이어 약 한 개 대대 규모로 추산되는 북한군이 아군 제1대대가 지키는 주저항선으로 밀어닥쳤습니다. 제1대대는 제1중대를 예비로 하고 제2중대를 서쪽 두락산에, 제3중대를 토끼고지를 담당하는 동쪽 전선에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2개 중대를 전방에 배치하고 1개 중대를 예비대로 두는 전형적인 방어 배치였지만 전쟁이 터지자 두 지역 모두 북한군 38경비 제3여단이라는 압도적인 적을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앞서도 살펴본 것처럼 1950년 6월 24일은 대한민국 전군이 무장해제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동안 유지되었던 비상경계태세가 해제되었고 38선 최전방 경계병력을 제외한 전군의 3분의 1이 휴가 및 외출 외박 중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정보기관도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했고 따라서 이에 대한 그 어떤 대비도 없었습니다. 다만 옹진반도는 지리적 특성상 많은 수가 휴가를 떠나지는 못했지만 비상이 해제된 상태에서 경계태세가 느슨해지기는 제17연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6월 25일 초반에는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고 평소보다는 조금 큰 규모의 도발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개전 극초반에 전방 지휘관들의 엉성한 상황 파악과 미흡한 보고가 이어졌고 이는 초기 대응에 실패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